엄마가 치매일 수도 있다는 말. 그 한마디에 저는 제 통장도, 제 가족 자존심도 다 내줬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면 다들 한 번씩 묻습니다. 왜 그런 걸 믿었어? 아무리 급해도 확인을 해야지. 저도 압니다. 근데요. 사기는 확인할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을 노리지 않아요. 사기는 사람이 제일 약해졌을 때, 딱 그 순간만 정확히 찌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봤거든요. 저는 강민정, 41, 직업은 구청 민원실 계약직입니다. 전화 받으며 네, 접수됐습니다. 서류 정리하며 도장 여기 찍으세요. 민원인들 짜증 섞인 한숨을 견디며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행정 쪽은 안다. 나는 공문, 제도, 복지 이런 건 속지 않는다. 그 자신감이요. 저를 더 깊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72입니다. 원래 깔끔하고, 계산 빠르고, 동네 소문 다 알고, 전화도 잘하고, 민정아,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반찬을 만들다가 가스 불을 켜놓고 잊는다든지, 현관 비밀번호를 2번, 3번 틀린다든지, 같은 말을 하루에 4번, 5번 반복한다든지, 처음엔 그냥 노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일상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내가 예민한가 싶었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정확히는 집이 코앞인데도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울먹였어요. 민정아, 여기 어디야? 엄마, 거기 어디인데? 몰라, 그냥 큰 길인데. 엄마, 주변에 뭐 보여? 빨간 간판 사람들이 많아. 엄마가 제일 약한 소리를 낸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평생 강했던 사람이 길 위에서 울먹이는데 저는 숨이 막혀서 엄마만 계속 불렀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도와줘서 엄마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검사 받자. 진짜 확인하자. 엄마는 병원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무슨 치매야? 나 멀쩡해. 너 나를 바보로 보니? 그래도 제가 설득했습니다. 엄마, 바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무서워서 그래. 그 말에 엄마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래. 너 그렇게까지 불안하면 가자. 병원에서 간단한 인지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은 있어요. 추가 검사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었어요. 치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끝이에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병원 나오자마자 엄마는 버스 정류장에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나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나 싫어. 나 거기 안 가. 누가 요양원 얘기를 했어. 검사 먼저 하자는 거지.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한다는 게 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제가 동네 카페의 경도인지장에 요양 등급, 방문 요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았고 다 말이 달랐고 무엇보다 빨리 해야 한다는 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댓글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요양 등급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컨설팅 끼는 게 빨라요. 컨설팅.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취업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복지의 컨설팅이 왜 필요하지? 그런데 그때 제 카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프로필은 복지지원센터 박 팀장. 친구 추가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정님 맞으실까요? 구청 민원실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관련 상담 가능하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내 정보가 왜 저기까지 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철렁함이 공식적인 루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제 직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그쪽이 답했습니다. 지역 복지 네트워크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민정님이 어머님 문제로 최근 상담 알아보신다는 얘기가 있어 도움드릴 수 있을까 연락드렸습니다. 지역 복지 네트워크. 그 말이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의심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지 네트워크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결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상담 가능이라고 답했고 그 사람은 전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전화가 오자 남자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딱 기관 사람 말투. 민정님, 많이 힘드시죠? 네. 어머님은 최근에 길을 잃으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민정님, 이런 케이스가 지금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빠르게 요양 등급 신청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갑자기 악화됐을 때 가족이 덜 무너집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히 제 공포를 찔렀어요. 갑자기 악화, 가족이 무너진다. 제가 매일 밤 상상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등급은 단순히 요양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치매안심 지원 다 연결돼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류도 많고 특히 조사 대응이 중요해요. 조사요? 네. 공단 조사 나오잖아요. 그때 어머님 상태가 제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가족분들이 너무 괜찮다고 말하면 등급이 안 나오고 너무 심각하다고 말하면 또 이상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민이 맞거든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정님, 이런 말 죄송하지만 가족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좀 더 빨리 준비할 거입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좀 더 빨리.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비용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서류 준비와 조사 대응까지 패키지로 도와드리는데요. 기본이 59만 원입니다. 59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이렇게 계산했어요. 엄마가 요양 등급을 받아서 지원이 나오면 방문 요양이라도 받으면 내가 퇴근 후 매일 뛰어다니는 부담이 줄면 59만 원은 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강요 아닙니다. 민정님은 행정 잘 아시니까요. 다만 민정님은 지금 시간이 가장 비싸요. 일단 상담비는 없습니다. 진행하시면
착수금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등급 결과 후 정상 가능합니다. 착수금, 먼저라는 단어, 그게 덫이었습니다. 저는 착수금 29만 원을 보냈습니다. 계좌는 개인 명의였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센터 운영상 팀장 개인 계좌로 우선 받고 세금 계산서 처리해 드립니다. 그 말이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날 제 머리엔 엄마 얼굴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무섭다고 하던 얼굴. 그걸 생각하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그 팀장은 저에게 체크리스트를 보냈습니다. 진단서 소견서 4본, 최근 6개월 약 처방 내역, 동거 여부, 보호자 근무 시간, 실종 배회 이력, 화재가스 위험 여부, 낙상 위험. 저는 성실하게 다 작성했고 그는 답했습니다. 민정님, 준비 잘하셨네요. 어머님은 등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 하나로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2주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전화를 했어요. 민정님, 공단 조사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머님이 최근 검사에서 경도인지 소견이 나오셨죠? 네. 그럼 조사 때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치매 진단서는 아직. 맞아요. 아직은 경도인지니까요. 근데 병원에 치매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 상태에 따라 발급해 주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죠? 민정님이 직접 가서 말하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네. 요즘 병원도 민감해요. 그래서 서류 대행이 필요합니다. 서류 대행. 병원 서류를 대행? 제가 멈칫하자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님, 합법적인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민정님도 알잖아요. 서류 하나로 지원이 갈리기도 한다는 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류가 사람 인생을 바꾼다는 걸.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행비는 80만 원인데요. 이거 하면 조사 때 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80이요? 민정님, 이거 안 하면 등급 낮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정님이 지금까지 한 준비가 전부.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멈춤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결국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엄마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그날 밤 엄마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너 요즘 뭐 하니? 엄마, 등급 신청 준비. 등급. 엄마가 나중에 힘들까 봐.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돈 많이 쓰지 마.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언제나 괜찮다고만 한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때문에 너 인생 망가질까 봐. 그게 더 무섭다. 그 말 듣는데 제가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몸보다 저를 걱정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마음 때문에 더더욱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주, 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정님, 좋은 소식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지금 민정님, 어머님 케이스는 긴급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긴급 지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긴급 지원이면 뭐가 달라요? 대기 없이 주야간보호센터 자리 바로 배정 가능하고 복지연구 지원도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긴급 지원은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가족 돌봄, 공백, 증빙이 필요해요. 어떻게? 민정님 근로 형태, 근무 시간, 야근 여부, 그리고 돌봄 공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소견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민정님,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님, 직장 구청 민원실이죠? 네. 민정님이 서류를 좀 만지실 줄 아는 분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표현의 문제입니다. 있는 사실을 지원받기 좋은 형태로 정리하는 거.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는 지금 제가 공무원 조직 근처에 있다는 걸 이용해 너는 알잖아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그가 웃었습니다. 민정님, 불법이면 제가 이렇게 연락드리겠습니까? 그냥 정리입니다. 다만 전문가 손이 필요해요. 전문가 손. 또 비용이 나왔습니다. 긴급 지원 서류 패키지는 120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9, 80, 120. 이미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톤을 바꿨습니다. 부드럽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민정님, 생각하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긴급 지원은 자리 나면 바로 채우는 구조라서요. 오늘 신청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다른 분들로 꽉 찰 수 있어요. 자리, 대기, 요양원 자리, 센터 자리. 그 단어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인터넷에서 대기 6개월 대기 1년 같은 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보냈습니다. 120만 원. 보내고 나서 제 통장 잔액을 보는데 손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월급쟁이입니다. 59, 80, 120을 이렇게 쏟아붓는 게 정상일 리 없죠. 근데 그때 그가 결정타를 줬습니다. 민정님,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 어머님은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호망. 그 말에 저는 울 뻔했습니다. 엄마를 지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더니 날짜가 계속 미뤄졌고 서류가 접수됐다더니 접수증은 안 왔고 센터 자리 확보라더니 센터 이름을 안 알려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센터가 어디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민정님, 지금 센터명을 알려드리면 민정님이 마음 급해서 직접 전화하실까 봐요. 전화하면 안 돼요. 전화하시면 순서가 꼬입니다. 저희가 담당자랑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요. 순서, 꼬인다, 담당자, 다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단어였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게 막는 말. 저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끼고 그가 처음 연락했을 때의 곡지 네트워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구청 내부망에서 그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복지지원센터 박 팀장.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외부 기관일 수도 있지. 민간 위탁일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그때 엄마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냄비를 태웠고 연기가 났고 엄마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고 누가 불을 켰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주저앉았어요. 지금 확인하고 따질 때가 아니다. 일단 엄마부터 살려야 한다. 그 절박함이 다시 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님,
큰일입니다. 왜요? 긴급 지원 심사에서 가족 부양, 능력, 항목이 걸릴 수 있어요. 무슨? 민정님, 직장 있잖아요.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서 가족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이 안 나오나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가면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법무팀이 있습니다. 가족 부양과 지원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법무팀? 네. 간단히 말하면 어머님 재산, 민정님 재산, 부담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돈 문제, 부양 문제, 법무팀까지? 그는 말했습니다. 민정님,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돌봄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해야 오래갑니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는 비용을 말했습니다. 법무 컨설팅 일에 150만 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계속?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민정님, 목소리가 확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등급과 지원, 자리 확보까지 진행 중인데 지금 돈 얘기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님이 중간에 흔들리시면 지금까지 진행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단어가 제 목을 꽉 조였습니다. 저는 그날 150만 원도 보냈습니다. 이제 제 통장은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땡겼어요.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금 서비스라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뒤 구청 인사 담당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정 씨, 잠깐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내가 무슨 잘못했나?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컨설팅이 불법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거든요.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 어제 복지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민정 씨 찾는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정 씨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더니 긴급 지원 관련 민정 씨가 협조해야 한다고.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이 제 직장에까지 전화를 했어요. 인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민정 씨, 혹시 외부에서 민원 처리 청탁 받았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그쪽에서 민정 씨를 콕 집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제 직장까지 흔드는 이유는 하나죠. 저를 겁주고 더 조용히 만들려고. 저는 바로 그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기관이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랑 주소 주세요.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정님, 왜 갑자기? 저희 구청에 전화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민정님, 제가 도움드리려고. 도움이요? 제 직장에 전화를 왜 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정님이 협조가 필요할까 봐요. 협조? 무슨 협조? 민정님, 이러시면 어머님 건 진행 어렵습니다. 그 말 또 나왔습니다. 진행 어렵다. 그들은 늘 엄마를 인질로 잡았어요. 저는 참다가 결국 소리쳤습니다. 그럼 끝내요.
환불해요. 지금까지 입금한 거 환불해요. 그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어요. 민정님, 환불은 어렵습니다. 착수했고, 서류 진행했고, 외부 인력 투입됐고, 증거 주세요. 접수증, 서류 사본. 민정님,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무 낮아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님, 구청에서 일하시죠? 민정님, 이름으로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민정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면 그 서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명확한 협박. 그런데 너무 교묘하게 말했어요. 너 공무원이지? 너는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 뭐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민정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민정님만 손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딱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내 약점을 알고 있다. 내 엄마, 내 직장, 내 겁.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나 사람 잘못 만난 것 같아. 엄마가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정아, 너 누구니?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진짜로 그날 제가 무너져서 다시 그 사기꾼에게 끌려간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순간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니,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그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민정님, 과열되셨네요. 진정하시고요. 내일 조사 관련 마지막 정리만 하면 끝입니다. 어머님 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엄마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 책임을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정아, 응, 엄마.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요즘 눈이 너무 무섭다. 무섭다니. 너 지금 엄마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엄마가 천천히 말했어요. 민정아, 엄마는 늙어. 근데 너는 아직 살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살리겠다고 저 자신을 바닥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다는 거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엄마를 인질로 잡는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캡처, 구청에 전화 온 기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들이 보낸 서류 양식들이었습니다. 그 양식은 공문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았어요. 로고 해상도가 흐리고 도장 이미지가 너무 깨끗하고 문장에 공공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청 동료 중 행정, 경력 오래된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공문 같아요? 언니가 딱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야. 진짜요? 응. 공문은 이런 말투 안 써. 그리고 이 로고는 옛날 거야. 너 어디서 났어?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양 등급 컨설팅 한다고. 언니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사기야.
나도 이제 알겠어. 언니가 바로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서 가. 그리고 내 계좌, 카드 다 막아. 이 사람들 너한테서 더 뜯으려고 할 거야.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처음 연락부터 입금 내역, 직장까지 연락 온 것, 협박까지. 경찰관이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복지, 컨설팅이 아니라 가짜 기관 사칭 기반 갈취로 보입니다. 저 직장까지 연락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빠져나가려 하면 사회적 위험으로 압박하는 거죠. 환불 요구하니까 제 이름으로 서류가 들어갔다고 협박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흔한 패턴입니다. 너도 공범으로 만들겠다는 협박.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알아요. 경찰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 건드리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 번호, 계좌, 명함 사진, 사이트 주소, 그리고 녹취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절대 혼자 만나러 가지 마세요. 환불해 주겠다며 만나자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건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그 종이가 그날 제 생명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정님, 이상한 선택하셨네요. 경찰 가셨죠? 이제 진짜로 어려워집니다. 저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때 동료 언니가 말했습니다. 걔네는 너가 흔들리는지 보려고 던지는 거야. 겁먹지 마. 그리고 그 메시지도 캡처해. 저는 캡처했고 경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일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구청 대표 번호로 전화가 또 왔다고 했어요. 이번엔 민정 씨가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인사 담당자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민정 씨, 이게 뭔 일이에요? 저는 준비해간 사건 접수증과 캡처를 꺼냈습니다. 사기입니다. 신고했고요. 제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뜯고 이제는 직장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경위 썼어요. 그리고 연락 오면 통화 내용 기록해서 제출하고요. 민정 씨,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에도 날이 좋았다 나빴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멀쩡하게 밥을 하고 어떤 날은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렸어요. 내가 그때 돈을 더 보냈으면 엄마가 덜 힘들었을까. 이런 미친 생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사기꾼이 심어놓은 죄책감이에요. 그건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 나 때문에 울지 마. 엄마,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자기 병보다 제 인생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잡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사기꾼에게 더는 휘둘리지 않기로. 수사는 당연히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고 번호는 계속 바뀌고 팀장 이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정 씨, 해당 계좌가 다른 피해 건과 연결됐습니다. 그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이 있고요. 현재 통신수사 요청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삶을 살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컨설팅이 아니라 정말 공공기관에요. 저희 엄마 검사 결과가 경도인지장애 가능성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원분이 너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등록하시고 인지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문 상담도 가능하세요. 요양 등급은요?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절차로 신청하시면 되고 저희가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저는 왜 돈을 내고 지름길을 찾으려 했을까? 아니요. 지름길을 찾은 게 아니라 절박함에 끌려간 거죠. 시간이 좀 흐르고 저는 아직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피해에서 전액 환불 같은 결말은 현실에선 흔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건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했습니다. 엄마, 검사치매안심센터 등록, 공단, 절차대로 요양등급 신청, 동거돌봄, 상황을 사실대로 정리,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상담, 느리지만 제 삶이 다시 제 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시는 급한 마음에 공식 절차를 건너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해야 해요. 오늘 마감이에요. 자리 없어져요. 그 지금이 사람을 망칩니다. 진짜 제도는 지금으로 사람을 몰지 않아요. 진짜 도움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듣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 문제, 치매, 요양 등급, 돌봄. 이건 돈보다 감정이 먼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사람의 판단력을 끊어버리는 버튼이거든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공공기관은 개인 계좌로 돈 받지 않습니다. 자리, 마감. 오늘로 압박하면 일단 멈추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직장 언급하며 겁주면 거의 100% 협박입니다. 무조건 캡처 녹음 기록. 저는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웠고 그 무서움 때문에 제 돈과 제 자존심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원했던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